반갑습니다. 인생교육 조력자 비비런덕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한국투자증권 한투 자기소개서 항목 해설 보내드립니다. 제 영상 처음이시라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후에 영상 하단 설명란 더보기란 클릭해보시면 자소서 그리고 면접 비포노트 신청해 주실 수 있는 URL 주소 있으니까요. 많이 신청해 주시고요. 기타 이후부터 설명드리는 모든 자료는 합격약국 웹사이트 www.패스팜.co.kr 네이버에 검색하셔도 됩니다. 쥐뽀 꿀팁 게시판에 제가 게시해 두도록 하겠으니까요. 다운받으시면 됩니다. 기타 자소서 진단이나 첨삭 혹은 면접 컨설팅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합격약국에 신청해 주시면 역시나 제가 진행하고 있다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첫 번째 항목 보겠습니다. 1-1번 항목이죠. 성장과정, 가족사항, 학창시절, 교우관계, 생활습관, 자신에게 크게 영향을 미친 사건 등을 포함해서 구체적으로 작성해달라는 항목입니다. 전형적인 성장 과정을 묻고 있는 질문이고요. 성장 과정이라는 것은 곧 직업 가치관의 형성 계기로 풀어내는 것이 합리적이다라고 저는 누누이 강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렇게 써보실 수 있을 텐데 저는 좀 우선순위대로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첫 번째로는 직업인으로서 갖춰야 되는 자질 형성 과정과 발휘 경험을 꺼내보는 겁니다. 여기서 말씀드리는 이 자질이라는 것은 책임감, 윤리의식, 수리능력, 조직 내 소통과 협업, 긍정, 협상, 설득, 도전, 혁신, 끈기, 창의 등등 모든 것이 다 포함이 되는 개념이고요. 그 다음으로는 좌우명이나 소신, 철학을 먼저 밝혀두시고 이것을 내가 갖게 된 계기나 활용해본 사례를 중심적으로 서술하는 방식이 있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금융업의 가치 이해와 관련된 진로를 선택하게 된 나의 적성을 찾아낸 그런 계기를 쓰실 수도 있을 것이고, 마지막으로는 금융 전반에 대한 나의 관심과 이 부분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한 나만의 노력 과정을 써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웬만하면 직접적으로 금융을 언급하거나 강조하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증권업이나 금융산업에 대한 이해, 그리고 노력과정, 직무 역량 이런 것들은 이번 항목에서 얼마든지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이 항목에서는 뚜렷한 계기를 통해서 내가 한 명의 직업인으로서 어떻게 진로를 발견하게 됐고 혹은 나의 가치관을 쌓게 됐고 혹은 내가 직업인으로서의 기본적인 자질을 갖춰왔는지 그런 것들을 형성했던 계기에 집중하시는 편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혹시나 금융 관련된 부분을 쓰시거나 본인의 강점 같은 것들을 나열하는 항목이 아니라는 점들을 미리 좀 파악하고 작성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은 결국 여기서 묻고 있는 건 구체적인 사례를 중심으로 본인이 어떤 사람인지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어떤 가치관을 가진 사람이냐 이것을 묻고 있는 항목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금융에 대한 관심을 가졌다 이렇게 쓰더라도 자격사항 같은 것들을 일일이 운운하면서 본인의 역량이 이렇게나 뛰어납니다 라는 부분을 쓰시는 건 이 항목과 어울리지 않는 작성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금융과 관련된 산업에 대한 이해 과정이나 진로를 결정하게 된 그런 소재로 쓰시더라도 왜 금융이 중요한 거냐? 금융은 어떤 도움을 주냐? 누구에게 도움을 주냐?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됐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물음에 답을 단다고 생각하시고 작성하시는 편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결론적으로는 구체적인 에피소드를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직업을 대하는 태도나 자세, 가치관을 드러내는 항목이다라고 요약을 해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항목 가볼게요. 자, 1-2번 항목은 실패했던 경험이나 크게 좌절했던 경험과 극복 사례를 묻고 있습니다. 300자밖에 안 되고요. 자, 실패와 좌절이 깊을수록 저는 극복 과정도 빛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실패나 좌절을 지나치게 함축시키거나 감추려고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읽는 사람도 역시나 충분하게 당시 상황을 공감하고 이것은 정말 실패였구나, 좌절했구나 라고 느낄 수 있도록 쓰는 부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충분한 분량을 할애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 말은 300자밖에 안 되는데 충분한 분량을 어떻게 할애합니까? 2갈씩을 쓰실 때 그렇게 쓰실 수 있죠. 그래서 최소한 2갈씩 첫 문장을 쓰실 때에는 좌절했던 상황이나 배경을 설명하는 것으로 첫 문장을 시작해보자. 첫 문장부터 저 이런 좌절 조금 겪었는데 결국에는 극복해냈습니다. 어떤 성과를 달성했습니다. 이런 거 강조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 거 강조하는 항목이 아니고요. 자, 300자밖에 안 되기 때문에 더더욱이나 이렇게 쓰지 않도록 주의하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실패나 좌절 상황에 대한 전환점이 들어가는 것이 저는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실패했고 좌절했다. 그 다음에 바로 극복했다. 이렇게 가면 어색한 거예요. 철저하게 문제를 인식했고 자기 반성도 한번 거쳐봤고
혹은 원인 분석을 내가 철저히 해냈고 문제 해결을 위해서 단계별로 어떤 과정을 거쳐 나가야 하는지 계획을 수립했다. 이런 중간 과정들을 생략하지 않고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글자 수가 부담이 된다고 할 수 있겠지만 제가 언급드린 이렇게 쓰라는 부분은 한 문장 정도면 충분한 거예요. 무엇이 문제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1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습니다. 무엇이 문제라는 점을 깨닫고 어떤 습관들을 고쳐나가기 위해서 계획표를 만들었습니다. 저는 자포자기했습니다. 그러나 이대로 그만두게 된다면 무언가에 영원히 도전할 수 없겠다고 혹은 영원히 해결할 수 없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극복하겠다고 마음을 먹었던 겁니다. 토의를 통해서 문제점들을 별도로 정리했고 하나씩 해결 방법을 고민했습니다. 이런 정도로 해당 상황을 왜 극복하고자 한 것이냐, 그 이유가 무엇이고 어떤 명분 때문에 너가 주저앉아 있지 않았던 것이냐, 이게 좀 들어가 주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원인 분석 과정 이런 것도 넣을 수 있으면 넣어주시고요. 그래서 위에서 묻고 있는 거는 극복 사례도 묻고는 있지만 사실 극복이라고 해서 대단한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극복 결과 같은 경우는 그냥 간략하게 그렇게 해서 극복했습니다 라고 끝내버리면 되는 부분이에요. 그냥 간략히 쓰시면 되는 거고, 문제인식, 자기반석, 원인 분석 이 과정하고 내가 극복을 하기 위해서 기울인 노력, 요게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노력까지 해본 거야? 얼마나 치열하게 노력한 거야? 밤을 샜어? 100명을 만나봤어? 100권의 책을 읽어봤어? 이 정도의 노력 과정들을 잘 풀어주시는 것이 이 항목의 핵심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2번 항목 가볼게요. 자, 2-1번 항목은 증권업을 선택하게 된 이유와 증권사 중 당사를 선택하게 된 이유를 300자로 작성해달라는 항목입니다. 제가 내용을 너무 많이 준비하긴 했는데, 자, 일단은 아직 직무역량을 쓰실 차례는 아니에요. 직무역량이 여기서 튀어나올 건 아닙니다. 뒷부분에 쓰실 거고, 여기에서는 증권업이 가진 가치가 무엇이고 어떤 역할을 하고 어떤 사회적 기여 등을 하느냐, 그러니까 증권업의 본질 혹은 순기능에 대한 이해를 써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또는 다른 금융업, 은행, 보험, 카드, 증권을 아울러서 우리는 금융권이라고 부르는데, 그 중에서 특히 증권업이 가진 특징이 무엇인지 내가 잘 이해하고 있고 다른 차이점들을 잘 설명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증권업이 가진 특수성이 나의 적성과 잘 맞는다. 이런 부분들을 연결지어서 설명하실 수 있다면 성공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과연 증권업이 가진 매력이 무엇이냐, 나의 성향과 잘 맞는 부분이 무엇이냐, 혹은 증권맨으로서 누구에게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내가 흥미롭게 느꼈느냐, 이런 부분들을 좀 집중해서 서술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직무에 따라서 물론 차이는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증권업은 사실 다른 금융업들에 비해서 보수적이지 않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죠. 오히려 굉장히 공격적인 도전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강조하셔도 좋을 것 같고, 성과에 대한 집념, 제가 즐겨 쓰는 표현은 성과에 대해서 집착, 근데 약간 좀 워딩이 세다 보니까 성과에 대한 집념이나 고객과의 동반 성장, 이런 것들이 가시적으로 곧바로 빠른 효과들을 보이는 업종이기 때문에 공격적이고 도전적인 그런 업종이 아니겠습니까? 때문에 인재상 여러분 보시더라도 열정, 도전정신, 전문 역량, 변화주도예요. 이런 카테고리로 인재상을 모두 채우고 있는 기업들이 많지 않습니다. 열정, 도전정신, 전문 역량, 변화주도, 보통은 막 책임감, 윤리의식 이런 것도 인재상에 포함을 시키는데, 증권사답게 열정, 도전, 전문, 변화, 이런 부분들을 강조를 하고 있죠. 그래서 홈페이지에서 좀 더 보시면 CEO의 메시지도 보실 수 있는데, 여기도 굉장히 노골적이고 직관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 아래 4가지 추진 중점사항 등을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첫 번째, 고객 만족, 고객 수익률 제고로 회사의 모든 역량을 집중시키겠다. 둘째, 투자은행, 자산관리 모델을 완성해서 대한민국 최고의 위치를 더욱 확고히 하겠다. 굉장히 도전적이고 공격적이죠. 셋째, 해외 시장 안착을 통해서 투자의 결실을 만들어 가겠다. 넷째,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는 첨단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겠다. 위에서 말씀드린 인재상과 굉장히 직관적으로 연결되는 부분들을 강조하고 있기도 하죠. 자, 한편 당사를 선택한 이유도 이제 설명을 해주셔야겠죠. 그래서 최근에 한국투자증권의 행보나 CEO의 신년사를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추구하는 점은 증권업을 선택하게 된 이유 부분에서 이미 밝혀놨잖아요. 그렇다면 이제 어떤 차례냐, 한국투자증권의 어떠한 행보, 특정 행보나 특정 이슈, 특정 미래 비전, 이런 것들이 본인이 추구하는 지향점과 잘 연결되어 있다고 확신했기 때문에 지원한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실 수 있겠죠. 그래서 CEO의 신년사는 제가 주소를 링크를 걸어둘 테니까요. 시간을 두고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최근 행보 같은 경우도 제가 일단 찾긴 했는데 이거 말고도 여러분들께서 스스로 좀 찾는 노력을 통해서 뚜렷한 연결고리를 여러분의 적성이나 자질, 왜 증권업과 나는 어울리는 사람인지 설명했으니까 이제 어울리는 행보들을 찾아서 이것이 나한테 어울릴 수밖에 없는 것, 그러니까 특히나 한국투자증권과 내가 어울리는 거야 라고 설명을 해주셔야 하기 때문에 좀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거는 다 읽을 수는 없을 것 같고 굵은 카테고리만 읽겠습니다. 카카오게임즈와 기업 공개 주간 흥행을 달성하고 있다, 이런 내용도 있었고요. 증권업계의 순이익 1위를 달성해냈다. 그래서 2019년 순이익 기준으로 증권업계 1위를 달성을 해냈고요. 그 다음에 카카오뱅크와 최근에 협력을 통해서 뱅키스의 인지도를 높이고 있다고 합니다. 또 초고액 자산가 고객 유치에 힘쓰는 노력들도 하고 있는데 특히나 GWM 전략 담당이라는 조직을 특별히 새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인사 혁신도 이뤄냈고 새롭게 부서를 설립하기도 해서 좀 더 공격적으로 초고액 자산가를 위한 특화 서비스들을 지금 뛰어들었다, 출시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해외 투자도 굉장히 공격적으로 앞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또 역시나 사업부문 조직 개편을 통해서 기존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본부와 대체투자본부를 묶어서 PF그룹이라는 그룹을 새롭게 조직을 신설하게 됐고요. 그런 부분을 통해서 해외 투자, 특히나 또 부동산 투자까지 공격적으로 펼치고 있다, 이런 내용들입니다. 자, 그리고 모든 금융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노력이긴 합니다만 역시나 한투도 디지털 금융 경쟁력을 높이고 업무 문화를 혁신하는 데 굉장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특히나 이런 것들이 20대, 30대, 2030 세대 젊은 고객들을 잡기 위한 방편으로서 디지털 역량을 키우는 데 힘을 쏟고 있고요. 기존의 공인인증서, 이런 복잡한 등록 절차에 따른 고객 불편을 해결하기 위해서 자체적인 한국투자 인증 서비스를 출시해냈다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인재상과 CEO께서 이야기하시는 내용과 최근의 행보가 굉장히 앞뒤가 다르지 않고 잘 연결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어떤 점들을 강조해야 될지 인사이트를 충분히 잘 찾아내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다음 항목 가보겠습니다. 자, 2-2번 항목은 지원한 분야는 어떤 일을 한다고 생각하는가? 직무에 대한 소개죠. 200자를 묻고 있기 때문에 제가 뭐 별도로 해드릴 말씀은 없습니다만 직무 파악이 되지 않으면 접근을 허락하지 않는 항목이라고 생각을 하고, 각자 여러분들께서 지원한 부문에서 당연히 찾아보시겠지만 어떤 일을 통해서 누구에게 어떤 도움을 준다라고 200자를 알차게 서술하시는 것이 저는 핵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최소한 직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문어발식 지원자를 걸러내기 위한 용도로서 2-2번이 존재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2-3번 갈게요. 지원 분야에 본인이 적합한 이유를 증명하라고 500자가 드디어 나왔습니다.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의 직무 역량을 마음 놓고 풀어주실 수 있는, 저는 유일무이한 항목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직무에 필요한 핵심 역량이 무엇인지 먼저 밝혀두시고 본인이 준비한 역량이 그와 부합한다, 그에 상응한다, 이런 점들을 논리적으로 서술하시는 것이 핵심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쓰실 때에 그 직무에서 필요한 지식, 기술, 태도, 측면, 이 중에서 여러분들께서 강조하고 싶은 한두 개를 골라서 서술하실 수도 있고, 또는 대조식으로라도 세 가지를 모두 갖췄다 라는 점들을 두루 갖췄다, 이런 부분들을 설명해 주시는 것도 효과적인 작성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여러분들 주의하실 점은 스펙을 단순하게 나열하는 수준이어서는 절대로 안 되겠다. 그래서 어떤 계획, 나는 어떤 목적, 그것이 있었기 때문에 무엇을 해낸 것이다, 이런 부분들을 읽는 사람한테 논리적으로 전달하셔야 돼요. 그래서 단순히 자격증 같은 거, 자격증 자체가 있습니다라고 자랑하듯 쓰실 수 있는 항목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자격증이 있더라도 어떤 부분에 대해서 내가 학습을 해야겠다고 마음을 먹었고 그렇게 학습해 나가는 여러 가지 과정 중에 이런 자격증까지도 취득할 수 있었던 것이다, 이렇게 설명해 주실 수 있겠죠. 그래서 스펙이나 자격증은 여러분들의 직무를 잘 수행하기 위한 도구에 불과해요, 읽는 사람이 보더라도. 그래서 이것을 어떤 목적으로 준비했는지가 중요한 것이고, 이것을 또 앞으로 어떻게 활용해 나갈 거냐, 내 직무에서 어떻게 쓰이게 될 거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쓰는 항목이다 라고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무엇을 했다 보다 더 중요한 건 무엇을 할 수 있다 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합격 자기소개서 중에 일부를 발췌를 해왔는데, 자, 외국어 능력을 통해
해외 부동산 인프라 투자 업무에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최근 해외 부동산과 인프라 개발 금융에 대한 투자가 증가하는 가운데 금융에 대한 이해와 외국어 실력을 통해 국내외 프로젝트 금융에서 활동하는 인재가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본인이 가진 역량으로 무엇을 해낼 수 있습니다 라고 자신감 있게 던져두시고 직무에서 수행하게 될 사업 영역과 결부지어서 내가 쌓아온 역량이 이렇게나 발휘될 수 있습니다 라는 부분들을 강조하시는 것이 포인트겠다. 그래서 이런 작성 방식을 저는 권장을 좀 드립니다. 자, 이제 마지막 항목 가보겠습니다. 자, 3번 항목은 당신의 인생 계획은 무엇이고 그 꿈은 무엇이고 꿈을 이루기 위해서 회사가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느냐. 조금 특이한 항목이죠. 자, 회사에서 배운 기술을 가지고 개인의 편익을 취하겠다는 답변이 가장 최악입니다. 제가 한 얘기가 아니라 한국투자증권 사장님이 영상에서 직접 했던 이야기입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 회사에서 배운 기술과 인사이트를 누구한테 나눠야 되냐? 내 거냐? 아니다. 고객, 동료, 회사와 나눈다는 관점으로 접근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직무 또는 업무적인 관점에서 어떤 전문가로 여러분께서 성장하고 싶으신지, 그리고 어떤 전문가로 인정받고 싶으신지. 그래서 예를 들면 신입사원이 들어올 때마다 혹은 어떤 중차대한 일이 있을 때마다 전문성에 대해서 자문을 구하고 싶거나 교육을 받고 싶을 때 가장 먼저 찾는 사람이 나였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인정을 받으실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본인의 직무에서 어떤 성과를 뚜렷하게 달성해내겠다. 이런 부분들을 날카롭게 쓰실 수 있다면 성공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성과를 달성하고 싶고 그 계획을 이루어 나가는 과정 속에서 회사는 어떤 기회를 나한테 제공해 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는지, 회사에 바라는 점은 무엇인지 그런 거 쓰는 거예요. 그래서 회사가 줄 수 있는 도움이라고 나와서 조금은 막막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런 도움이라는 것은 결국 여러분의 역량을 잘 펼쳐나갈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죠. 그래서 때문에 내가 어떤 기회가 필요하고 어떤 조직 문화 속에서 일을 하고 싶고 어떠한 업무 기회가 나한테 왔으면 좋겠다. 그래서 세부적으로는 공정한 평가, 성과와 보상, 원칙 준수, 혹은 새로운 시도에 대해서 회사가 관용을 베풀고 도전과 혁신 문화가 자리 잡고 건전한 윤리의식을 가지고 있고 부당한 것을 지시하지 않고 사회적 책임도 충실히 해나갈 수 있는 그런 회사의 모습을 갖춰나간다면 내가 나의 역량을 온전히 다 발휘할 수 있겠다. 그렇게 생각한다. 그런 기회를 제공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들을 쓰실 수 있겠죠. 그리고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건 이제 마무리하면서 특히나 이 항목 같은 경우는 두루뭉술하고 추상적인 표현이 나오기가 너무 좋은 항목이에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얼마나 제거를 시키고 뾰족하고 날카롭게 쓰느냐가 여러분들의 변별력을 가르게 될 겁니다. 그래서 당연한 이야기로 글자 수를 채우는 일, 추상적인 이야기를 남발하는 일, 그런 것들은 없어야겠습니다. 예를 들면 전문성을 쌓고 실력을 키우겠습니다. 선배들로부터 무언가를 배우겠습니다. 글로벌 인재가 돼서 매일매일 성장하겠습니다. 이런 얘기들 굉장히 추상적이잖아요. 굉장히 모호하고 이런 얘기 하지 말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전문성이라고 하더라도 특히나 어떤 전문성, 학습을 하더라도 어떤 학습할 거야, 성장한다면 어떤 인재로 성장할 거야, 이렇게 한꺼풀 더 들어가야 돼요. 한 뎁스 더. 그 단계를 여러 번 거칠수록 여러분의 자소서는 정말 뚜렷하고 대체 불가한 자소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스스로 이런 점들을 반문해 나가면서 뾰족한 답을 찾아 나가시는 노력을 기울이셨으면 좋겠어요. 특히나 이게 쓰시기 좋은 이유는 한국투자증권 같은 경우는 업계 선두이고 사업 영역도 굉장히 광범위하고 공격적인 투자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현재 도전하고 있는 분야들 많고, 그래서 사실 남들보다 조금만 더 시간을 투자하면 할수록 얼마든지 좋은 표현, 뾰족하고 날카로운 표현들을 찾는 건 그다지 어렵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떨어지고 나서 여러분들 괴로워할 시간을 마주하는 것이 두렵다면 지금 1분 1초라도 더 투자하셔서 내 직무가 무언가를 해낼 것이고 앞으로 어떤 꿈들을 꾸고 있고 증권 산업이 처한 환경은 어떤 것이고 나아가야 될 부분은 어떤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한 기업 분석 미리 좀 해두시는 편이 좋을 겁니다. 아직 시간이 며칠간 있기 때문에 충분히 여유를 가지고 공부를 한다고 생각을 하시고 접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쪼록 한투 좋은 결과 있기를 응원하겠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면서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여러분, 할 수 있다잉.